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어왔던 한여 고생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흔들고 심지어 정부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이 말을 다시 되뇌길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유이카입니다. 저는 도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 임원입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퍼지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역사 교육 시간이 시작됐어요. 유이카, 한국은 일본의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어. 일본이 없었으면 지금도 후진국이었을 거야. 기술도 문화도 모두 일본을 따라한 거지. 그런데도 일본을 욕하다니 참 어이없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류나 케이팝 이야기를 하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결국 일본을 따라한 거잖아. 우리 문화가 훨씬 수준 높지 않아? 친구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절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식사만 하셨고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젓가락질이 잠시 멈추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한국에 관한 질문을 할 때면 항상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은 왜 일본을 싫어해? 그냥 역사 때문이겠지. 엄마는 한국 가본 적 있어? 예전에.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야. 어머니는 항상 짧은 대답으로 얼버무렸어요. 당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무언가를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불빛이 거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어머니가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 한국어 대사. 그 자체도 낯설었지만 더욱 놀라운 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유리구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 그동안 조용했던 어머니, 왜 이토록 깊은 슬픔을 감추고 계셨을까? 그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릴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수학여행지는 한국입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유이카, 이번 여행에서 꼭 이곳에 가보렴. 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의 한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틈도 없이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그 주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한글이 낯설었지만 어머니의 필체는 분명했어요. 왜 어머니는 한국의 한 주소를 내게 주셨을까? 그곳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있는 걸까? 그렇게 일주일 후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알고 있던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정말 후진국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수학여행단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어머니가 주신 주소엔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어느새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be land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했고 저는 곧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천장, 세련된 건물 디자인, 쏟아지는 자연광. 어딜 봐도 최첨단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이곳이 후진국이라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에어스타 로봇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완벽한 안내를 제공하는 로봇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일본어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로봇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 일본에서도 이런 건 못 봤는데.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말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친구 유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유이카, 여기 봐.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 안내판을 자세히 보니 2004년부터 도입된 교통카드 시스템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일본에서도 아직 이런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완벽하게 깨끗했고 의자마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도쿄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잖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보며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고 했는데 내가 믿어온 일본은 정말 세계 최고일까? 그때 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니? 그 주소 잊지 않았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가방 속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특별시 북촌 한옥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수학여행 일정에도 포함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왜 그곳을 꼭 가보라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정문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입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웅장한 건축물과 정교한 단청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에 저는 압도당한 듯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600년도 더 전에 세워진 궁궐이라고?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의 성을 본 적은 있었지만 경복궁은 스케일부터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선생님의 다음 말이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 장소로 가겠습니다. 을미사변?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거워졌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일본군이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고?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도와줬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짓을 했다고? 가이드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셨고 그로 인해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사토 유이카 학생. 네, 가이드 선생님이 제게 한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열어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글을 쓴다고? 저는 봉투를 준 채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잖아? 그런데 왜 한글을? 저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누구일까? 어머니는 왜 한국의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걸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북촌 한옥마을로 가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경복궁을 나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머니는 왜 나를 여기로 보낸 걸까? 좁고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작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꼭 쥔 채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려야 해. 하지만 만약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다면? 주저하는 사이 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낯선 한국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토 유이카입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오라고 하셨어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하얀 머리의 한국인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내 손녀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손녀?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조용히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 사토 유미코 아니 한미나는 내 딸이란다. 뭐라고요?
너의 어머니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 하지만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어머니라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원래 한국 사람이었어.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셨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지.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났어. 하지만 내 아버지 집안은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단다. 결국 내 어머니는 일본에서 모든 걸 버리고 살아야 했지.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도, 자신의 정체성도. 내 어머니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인이 되어야만 했어. 그 순간 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한국을 그리워하셨단다. 하지만 너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낡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란다. 저는 두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유이카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네가 내 진짜 모습을 알았다는 뜻이겠지.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사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나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너도 절반은 한국인이야. 네가 이 사실을 알고도 나를 미워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내가 이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지. 이제 네가 진짜로 알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 너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녀가 남긴 꿈,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준비가 되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저는 한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걸 숨겨야만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단다. 일본에서 살아야만 했지만 마음속 깊이 한국을 사랑하셨지. 너는 몰랐겠지만 내 어머니는 한때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어 교수였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가르쳤다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셨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뒤 도쿄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단다. 그런데 일본에서 점점 반한 감정이 심해지면서 내 어머니의 수업은 점점 줄어들었지. 결국 내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단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니.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가 다치지 않길 바라셨던 거야. 어머니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겪었는지 몰라. 그래서 너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셨던 거야.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몰래 보시던 한국 드라마.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한국을 비하할 때마다 멈추던 젓가락. 저를 바라보던 슬픈 눈빛. 어머니는 항상 외로우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한국을 숨겨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겠니?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늘 꿈이 있었단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하셨지.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너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너는 내 어머니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대신 낼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요? 그래, 유이카야, 내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지 않겠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을 깔봤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어머니의 한국어로 된 강의 노트,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손길. 저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란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잠시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내일 저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전과 같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찾기 위해 이제 진짜로 움직일 때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강의 노트,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안의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준비됐니? 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돌아보시던 아버지의 눈빛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녀왔느냐? 네. 그래, 한국은 어땠느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기술은 앞서 있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했는지도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진작 너에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는지.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른 척했다. 내 어머니에게 일본인으로만 살아달라고 강요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쿄 대학에서 찍은 사진. 그 옆에는 일본어로 된 한 권의 책.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국어 논문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거야. 내 어머니는 언제나 한국과 일본을 잇고 싶어 하셨지. 하지만 나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 이제는 너라도 어머니의 꿈을 이어주지 않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들어봤어. 외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레시피로. 아버지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뜨셨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이카야, 저도 어머니처럼 한국과 일본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응원하겠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첫 번째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글자란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글자야. 저는 한글을 배우며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결과를 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유이카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나는 이제 너를 전적으로 응원하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일본에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챕터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다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